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800만원 초반대,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스탠스 이후에 약간 조금 상승할 것 같으면서도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리플도 가격 보면 900원대 초반대 아직까지 좀 유지하면서 갈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많으신데, 그냥 기계적으로 분명히 본인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일주일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한 달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좋으니까 본인이 정해놓은 날짜 혹은 요일에 기계적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금리 인상하는 부분, 뭔가 인상할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야겠다, 혹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 올리더라도 9월에는 올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뭔가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나중에 사고 싶고, 그쵸? 오를 것 같으면 좀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리듬이 깨지기 십상인데, 우리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 탐욕의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본인의 스탠스에 맞게, 본인의 월급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매주마다 10만원씩 구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를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리플을 얼마 전에 어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900원대 딱 와가지고 보시면 900원에 약 50만원어치 정도 매수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지금 더 떨어졌다 해서, 지금 더 올랐다고 해서 기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타임 레버리지 하는 부분에서 길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어제 새벽에 이제 예정된, 우리가 이미 예견했던 0.25bp, 즉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또 제롬 파월에 대한 어떤 그런 연설에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기다렸는데, 역시 연준은 연준이고 제롬 파월은 제롬 파월이고 세력은 세력이구나 라고 좀 느꼈거든요.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런 모호한 스탠스로 참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그러면 앞으로 9월에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앞으로에 나올 그런 지표들, CPI, PPI 그런 지표들 보면서 확인해 보겠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라든지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세력들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따가 다음 불장에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슬쩍 조심스럽게 언급 드리면서 컨텐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트위터가 로고를 아예 바꿨죠. X로 아예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트위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X 마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파랑새 마크였지만 바꿨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로 슈퍼 앱을 만들겠다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금융 시스템, 또 하나의 앱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혁신을 만들고 있죠. X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스타링크도 만든 이유가 우주와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코인은 도지코인일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XRP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매료가 됐다 하면서 이 파랑새가 X로 바뀌면서 XRP의 로고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XRP 커뮤니티가 얘네 떠들썩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트위터 X 로고는 특히 XRP 로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XRP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비슷해요. 보면 이게 지금 트위터 로고고, 그쵸? 트위터 로고 새롭게 바뀐 로고고, 위에 이게 이제 XRP 로고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XRP랑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또 개인적인 소망도 한번 언급드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뭐 비중을 높게 사겠죠. 대부분 블록체인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토큰 중에 비트와 이더는 웬만하면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으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언급드릴 수 있는 코인 중에 또 하나의 도지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언급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 정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라든지 XRP로 알트코인으로 불어닥치면서 하반기 주목을 잘 해야 되겠죠.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시점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하나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규제의 명확성이 풀리겠죠. XRP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의 증권성 여부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엄청난 상승으로 불어닥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 시장 모아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라이트코인이 아직 90달러를 탈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인데, 이제 반감기가 거의 뭐 일주일 남짓 남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00개 이상의 라이트코인 주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온체인 분석 회사인 이 세인트먼트의 데이터를 따랐거든요. 지난 약 3주 동안에 네트워크 새로운 지갑 주소가 계속적으로 생겼다. 이러면서 지금 100개 이상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주소가 키워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최소 100개 LTC를 보유한 라이트코인 지갑은 지난 몇 달 동안 그 수가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해 100개 이상 정도가 되면 고래라고 봐야겠죠. 이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자산의 적절한 규모의 투자,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많은 채택을 시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EDXM 마켓, 월가가 이끄는 그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의 역할인 EDXM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고래들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라이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승인이 되면 정말 시나리오가 바뀔 것이라고 하나 또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번 하반기 불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온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답은 없겠지만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가지 않을까. 여기서는 뭐 2억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 4월 전에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한 270일 정도 남아있죠.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큰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18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2억 조금 넘는 금액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1억 5천 정도를 중후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불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9월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이 완전히 풀리기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실하게 끝나기 전 새롭게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계속적인 DCA 분할 매수 진행하면서 본인의 수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비트코인 지지자는 최소 2년 동안 XRP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증권성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고, XRP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를 통해서 기소당한 코인들,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폴카닷 등등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격 상승이 예견이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SEC가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CFTC,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또 규제 명확성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SEC에 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CFTC는 바이낸스 소송 기각 신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CFTC 편드는 의회와 SEC 마찰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은 CFTC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좀 마찰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CFTC의 나중에 입김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CFTC의 힘이 강력해진다는 건 친암호화폐적으로 들어온다, 어느 정도 상품성으로 규제 명확성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될 수 있는 하나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RMG 그룹으로 들어간 여기에 CFTC가 들어가 있죠.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리플 네트워크와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SEC와 맞서 싸워주면서 규제의 명확성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 불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 얘기를 해보면 2023년에 가장 많이 거래된 알트코인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역시나 리플이 1등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그 위에 뭐 솔라나라든지 도지, BNB, 마틱, 라이트코인 등등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XRP는 올해 초부터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항소 가능성이 아닌 합의 스탠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올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IPO 가능성,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진입이 된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방금 언급드렸던 1차 기관에게 판매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합의 스탠스로 나오면서 벌금 물고 끝나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XRP를 더 집중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창립자는 XRP의 가치는 차트 너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XRP의 잠재력에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트에 표시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XRP 잠재력에 대해 확신한다 라고 보고 있고, 자산이 최근 0.7달러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XRP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면서 XRP에 대한 확신과 미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XRP가 가격대를 형성할지 물론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타임 레버리지를 시전한다면 그 가치는 언젠간 입증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9월, 계속적으로 9월을 언급드리고 있는데 XRP 가격이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의 큰 승리 속에서, 물론 부분 승소긴 하지만 큰 승리 속에서 강세 궤적을 설명하는 이런 마켓 와처들이 있다라고 보면서 9월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 IMF와 그런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9월에 있을 이 G20 정상회담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3분기 마지막인 9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규제의 명확성인 가닥이 나올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합의 소식과 맞물려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또 하나의 반등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9월까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4분기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2023년은 제도권 수용의 원년화로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규제 명확성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준 연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한 가지 넘어가서 리플이 또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올해 6월에 결제 승인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취득을 한 것뿐만 아니라 5배 볼륨 스파이크로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이 아시아 태평양 이 APAC 정책 책임자가 말하죠. 싱가포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플의 상당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이 리플 성장에 대해 이 정책 책임자는 리플이 미국 이외의 지역 건물 구축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고, 싱가포르 사무소는 2017년 본부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이 됐다. 최근에는 또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에 암호화 결제 라이선스를 신청하면서 계속적으로 ODL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깔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유럽권을 담당하고 있는 샌디 영 최고 책임자가 SEC 이기고 확장 계획 스위프트 뒤집기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스위프트 1.0, 더 나아가서 스위프트 2.0은 R3와 손을 잡았죠. R3에는 코다 플랫폼,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플랫폼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XRP로 귀결이 된다라는 부분. 스위프트 2.0에서 ODL 시스템망을 모두 구축을 했고, ISO 2002 메시지 그룹에 있어서 이미 리플렛과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손잡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읽고 가게 되면 리플의 부분적인 법원 승리는, 부분 승소는 회사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단계를 설정한다고 이 유럽 보스 샌디 영이 얘기했습니다. 리플은 지난 5월에 메타코를 약 3,300억 원에 인수했죠.
인수하면서 힘을 쏟았지만 이 암호화 회사는 스위프트를 중단시키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전통적인 금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최대 은행 HSBC에서, 그 다음에는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또 마스터카드 글로벌 핀테크 리더로 일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샌디 영은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매우 열심히 생각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7월의 긍정적인 판결은 그녀의 결정을 뒷받침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사용하여 리플렛이 블록체인에서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암호화 회사는 런던, 더블린, 그리고 아이슬란드 기반을 둔 약 900여 명의 글로벌 직원, 그리고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리플은 엄청난 큰 대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의 메타코 합병에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 리플이 스위스의 커스터디 업체인 메타코 약 3,3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번의 조치로 회사의 강력한 고객 라인업에 접근을 할 수 있었죠. 여기에는 시티그룹과 BNP 파리바, 싱가포르 최대은행인 DBS와 스페인 최대은행 BBVA, 프랑스의 대형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암호화폐 자회사인 4G,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조디아 커스터디까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이 모두 인수하면서 역시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역시나 ISO 2002 메시징 그룹으로 들어오면서 RMG 그룹을 통해 리플렉과 손잡고 있죠. 말할 것도 없이 JP모건은 6월에 또 JPM 코인을 만들면서 기업 고객을 위한 유로화 결제를 시작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포 시장, 바로 은행끼리 거래하는 그런 채권 시장에 JPM이라는 하나의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나 하이퍼 레저 패브릭을 통해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이 메타코 거래는 리플이 베팅을 다각하거나 해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커스터디 서비스가 내장된 보다 둥근 제안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서 샌디 영이 말했고, 이런 유동성 플랫폼, 커스터디 플랫폼은 공간에 있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라든지 스테이킹 서비스가 전통 금융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자산의 토큰화로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금융 대기업의 암호화폐로의 새로운 움직임에는 이런 도이치뱅크라든지 블랙록이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시타델이라든지 찰스 수왑, 피델리티 같은 이런 EDX 마켓 지난달에 가동이 됐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기간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EDXM 마켓도 들어오면서 월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넘겨짚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과거부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금융기관 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이 스위프트를 교체하고 싶다고 얘기해왔죠.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약자라고 나오면서 이 샌디 영은 그 보강세 중에 일부를 역추적했다. 메시지 시스템 경쟁 업체인 리플렛으로 교체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샌디 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호 보완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나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2019년부터 R3와 손을 잡았다.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인 R3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리플의 DLT 기반이 들어간 바로 코다 플랫폼이 출시가 됐고, 결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면서 단순화하는 그런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만들어서 지금 함께 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사, 리플 네트워크가 RMG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 영은 현재 이 스위프트 1.0 같은 경우 비용 속도라든지 투명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 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신 방법을 보도록 강요했고, 업계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위프트 1.0은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국면에 처했지만 2.0으로 가면서 R3와 손 잡으면서 거기에는 리플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이 있고, 역시나 리플은 그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도 샌디 영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의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리플의 확장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끝이 없구나 라는 부분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에 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스탠스로 DCA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시길 바라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